하나은행인데요. 아, 여기는 팀 이름 좀, 좀 놔두면 안 되나? 하나 외환이었다가, KB 하나였다가, 하나은행이었다가, 하나원큐였다가, 다시 하나은행. 하나 외환에서 KB 하나가 된 거는, 이거는 모기업이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근데 굳이 하나원큐라는 이름에서, 원큐 아직도 쓰잖아요. 근데 왜 바꿔야 된다? 네이밍은 모기업이 하는 거니까, 뭐. 하나는 양인형이 들어가면 수비 진영 무너지고 마땅한 센터 없다. 이런 농구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길래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리바운드 물론 중요하죠. 근데 하나은행은 원래도 양인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팀 리바운드 전체 숫자가 확 차이가 나는 팀이에요. 양인형이 있기 때문에 양인형이 경합을 해주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그만큼 많이 얻을 수 있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양인형이 들어가면 수비가 무너진다? 양인형이 그래서 국가대표 때 수비를 그렇게 했나요? 그래서 월드컵에서 존코에 준수 맞고 호주 상대로 스틸하고 블록하고 라트비아 상대로 블록슛 한 쿼터에 3개 하고 이랬나요? 양인형 수비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그냥 농구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양인형이 그렇게 수비 능력이 딸리면은 블록슛이 3위 이내를 계속 연속으로 들어있나요? 양인형이 블록슛을 할 때 보면은 상대가 움직이는 흐름을 읽고 있다가 거기에서 손을 대고 기다려요. 그 외로 먼저 손 내밀어서 파울되는 경우도 많고요. 수비 길목을 되게 잘 지켜요. 그게 수비를 잘하는 거지. 은퇴한 이사빈 코치가 지금 개명하기 전에 이민지일 때 경기를 보면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민지 선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 턴에 3번이나 상대 공격을 끊었다고. 앞에서 뚫리면 뒤로 가서 받쳐주고, 뚫리면 뒤로 가서 받쳐주고. 이게 반대편에서 자꾸 이루어지는데 이거 다 막았다고. 그걸 보니까 공격자는 아, 막혔네 하고 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같이 농구 보고 있던 사람이 농구도 되게 오래 봤고 자기도 농구하고 있고, 근데 야, 너 방금 봤냐? 이민지 봤어? 그랬더니 뭐요? 아, 이민지가 수비에서 다 끊어줬잖아. 그랬더니 뭐 했어요? 이런 사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양인형이 수비가 약하다고 말한 사람이 대부분 이런 걸 볼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안혜지를 저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걸 볼 줄 모른다. 양인형 길목 되게 잘 잡아요. 그리고 센터가 중요한 게 수비 시에 나 말고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뒤에서 수비를 조율해 주는 건데 이걸 잘 못하면 센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양인형은 앞에서 나가라는데 안 나가잖아요. 라트비아 원정 평가전 때 봤는데 안 나가면 나가라고 밀어요. 그래서 다 진영을 맞춰놔요. 양인형은. 양인형 선수가 지금 부상이라서 야, 이거 괜찮을까 수술했다는데 복귀될까 했는데 박신자커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엄서희 선수나 김하나 선수도 복귀를 했고, 지난 시즌에 김정음 선수, 신지원 선수, 고질적으로 아픈 데가 있는 선수들이 무리 없이 풀시즌을 소화했잖아요. 그 양인영 선수도 이 정도면 되게 빠른 복귀죠. 이 비결이 뭘까 생각해보면 지난 시즌 중에 하나은행이 정형외과 전문의 4명을 위촉을 합니다. 왜 4명이냐? 각 관절별로 특히 전문 한 분씩 4분을 위촉을 해요. 의사를 위촉하는 팀은 많지만 이렇게 관절별로 전문을 따로 둬서 4명을 위촉한 데는 저는 하나은행밖에 못 봤어요. 이렇게 의료에 진심이기 때문에 선수들 상태가 괜찮은 거 아닌가.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겪고도 금방 복귀하고, 양인형 비시즌에 수술하고도 금방 복귀하고, 이거는 하나은행이 되게 잘하는 거죠. 물론 그래놓고 운영하는 건 깝깝해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건 경기 운영 얘기니까 그 프런트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 감독 데려왔구나. 여튼 골밑 전력은 하나은행이 제일 좋아요. 양인영 선수 있죠. 진한 선수 있죠. 국가대표 센터가 3명인데 박지수는 해외에 있고 없고 둘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다가 김하나 선수 정도면 출전했을 때 괜찮은 활약을 많이 했던 선수고, 미래도 있죠. 서진영을 뽑았으니까. 골밑이 되게 탄탄해요. 그러니까 센터 농구를 할 수밖에 없는 팀이에요. 이 팀은. 하나은행이 하이로 농구밖에 안 했다. 지랄 웃기지 마라. 양인영이랑 진한이랑 반씩 나눠서 뛰었는데 무슨 나왔을 때 정리 하나도 안 됐는데 시도했는데 안 된 거지 뭐. 둘 다 나와서 공 잡고 있었는데 무슨요. 센터들이 다 알아서 하는 농구했다 이게 맞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 공이 그렇게 늦게 넘어오면요 에이스가 나와가지고 놔줘 그런 다음에 자기가 자꾸 해결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구 한 거지 그냥. 오히려 하나은행이 준비 잘한 거는 센터들이 빠졌을 때 전체 프레스 수비를 하는 농구, 젊은 선수들이 나와서 프레스 수비를 하는 이런 농구를 준비를 잘하는 거지. 센터 농구를 하는데 이런 기동성 있는 수비를 한다는 게 그렇게 뻔한 농구였나?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하나은행은 지금 인선에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모리야마 토모히로. 일본이 코치를 계약해서 쓰고 있고, 제가 외국인 지도자가 자꾸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만 외국인 지도자를 운용을 하고 있죠. 물론 이거 아시아 쿼터 선수들을 위한 배려라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지도자가 들어오면 그 지도자한테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이 팀의 문제는 뭐냐? 포인트 가드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언제부터 포인트 가드 데리고 농구했냐 이거예요. 포인트 가드 있던 적이 없어요. 심지어 계속 포인트 가드로 쓰려고 했는데 사실 포인트 가드보다는 공격 역할을 맡겼을 때 빛이 나는 선수고요. 말고 포인트 가드 누가 있었는지 생각을 해봐요. 강계리 잠깐 있었고 안 돼가지고 고아라가 리딩 맡았어요. 예전에 없었다니까요. 언제부터 포인트 가드를 가지고 했다고. 그것도 포인트 가드도 아닌 선수를 1번으로 전향을 시켜가지고 이게 염유를 한번 성공하니까 맞들렸나 이런 생각 드는데 2번 성향 선수를 억지로 1번 시켜놓으면 망해요. 그러니까 이소희 포인트 가드 이지를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소희 지능형 안티들인 것 같아. 이소희도 1번 시켜놓으면 안 돼요. 그런 승부욕이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를 1번으로 잡아놓으면 그 팀 망해요. 신지원 선수도 1번을 억지로 시켜놓으니까 그냥 공 잡고 주도적으로 자기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량이 좋으니까 패스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는 건데 공 잡고 뭐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뭐 이거 되게 많았어요. 그때 신지원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그러다 그 버릇 버리니까 좋아지는 거지. 주도적으로 자기 공격하니까 패스도 잘 되고 왜 공격력이 출중하니까. 이러니까 와타베 유리나가 취업 사기 당했다 이런 말도 하시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와타베 유리나는 이거는 부상이라고 하는데 검진 결과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제가 야구장 일할 때 이대훈 선수가 말년이었어요. 이대훈 선수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검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대요. 아 마음이 아픈가 보다 했는데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고 이러면은 진짜로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안 해본 노를 맡아가지고 고민 많아지고 이러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타베 유리나가 슈터였지. 이것도 160대 선수라고 2번 선수를 억지로 1번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거거든요. 유리나 돌아오라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박신자급 때 못 봤냐고요. 몸 상태가 나아지면 해결될 건가. 1번으로 기본적으로 공격 세팅을 할 줄을 몰라요. 이거는 몸 상태랑 상관이 없는 거고 제일 문제는 그럼 적응도를 문제를 삼는데 단기 계약 선수가 적응을 못해서 문제가 되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도 문제를 계속 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아 쿼터 선수가 대단한 선수가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 리그는 그 소속 모기업 직원이에요. 뭐 일본보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돈을 더 받는다? 예, 단기적으로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개인 사업자. 4대 보험 안 되고 퇴직금 먹고 그런 개인 사업자. 리스크는 훨씬 크죠. 억대 연봉 받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최저 받다가 5년 이하에 잘리고. 일본 선수들은 대기업 정직원. 둘 중에 고르려면 뭐 할 건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대기업 정직원이 낫잖아요. 일본에서 농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샹송, 미쓰비시, 도요타, 히타치 뭐 이런 기업들인데 근데 그걸 포기하고 왔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프로 계약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프로 출범할 때 선수들이 반대했어요. 대기업 정직원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해진 거예요. 일본에 대한 미련을 여기는 빨리 버려야겠고 박보희 선수를 자꾸 1번 만들려고 하는데 박보희 선수가 물론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김정은 선수가 몇 년을 더 뛸까요? 김정은 선수가 풀타임을 뛸까요? 이제는 그러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3번을 볼 만한 선수가 있냐는 거예요. 4, 5번은 양인영 씨랑 같이 뛰어도 되고 엄서희도 있어요. 근데 3번은 정예림이 있다고요? 솔직히 정예림 선수도 부상 중에 복귀하긴 했는데 박소희 선수가 좀 더 안쪽에서 힘을 내는 게 크죠. 안쪽에서 스텝으로 만들어 던지고 이런 게 박소희 선수가 좀 더 낫고 정예림 선수가 외려 뛰어 들어오는 데 강한데 지금 반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고요. 제가 이 팀이 포인트 가드가 없으면 적응시켜보라고 했던 선수는 고서연이랑 정예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고등학교 때 기록을 봤는데 고서연 선수는 포인트 가드였어요. 주말 리그에서 왕중왕전과 권영 리그를 합쳐서 평균 8개 어시스트를 냈고 연맹 회장기에 10.3, 회장기에 7.5 그리고 충계는 출전을 못했어요. 꽤 높은 수치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포인트 가드예요. 그리고 정예림도 고등학교 때 포인트 가드를 봤어요. 주말 리그 때는 11.3, 연맹 회장기에 10.6 그리고 충계에 8.2 협회 장기는 출전하지 못했고요.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특히 정예림 선수는 연맹의 장기에서 어시스트 상을 받은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는 고등학교 때 포인트 가드를 봤던 거예요. 근데 박소희 선수는 어떤지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공식 대회 출전 이력이 없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못했어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도 어린 선수들을 경험을 더 많이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1학년 때지만 어시스트가 비교적 많기는 해요. 주말 리그에서 5.8, 추계 6.6, 연맹의 장기 7.0, 충계 4.8. 많긴 한데 그 팀 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확실하게 어시스트가 많은 건 아니고, 이건 1학년 때 기록인데 싶어가지고 다른 선수는 3학년 때 기록을 보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른 대회도 봤는데, 박소희 선수가 2021년 U19 월드컵에서 대표 선수로 뛰었는데 이때도 주전 선수로서 어시스트를 2.6개, 상당히 대표팀에서 2.6개면 많은 거죠. 더 많이 기록한 선수가 3.3개,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선수가 누구냐? 조수아예요. 조수아가 포인트 가드고 둘이 같이 주전이었다는 거는 대표팀에서도 박소희는 포인트 가드가 아니었다. 조수아가 이번 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21년에 박신자컵 U19 대표팀으로도 참가를 했는데 이때도 어시스트 기록을 보면 평균 2개, KB전에서 7개로 팀 내 최다를 기록한 적도 있지만 보통 1개나 1개도 못하고 나였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를 할 능력은 있지만 실제 본 적은 없는 선수인 거예요. 김정은을 빼놓으면 엄서희보다도 커요. 박진영하고 같이 포워드 라인 중에 제일 장신이에요. 포지션을 가드로 분류하고 있긴 하지만 원래 3번도 가능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포인트 가드를 실제로 본 적도 있고 상대적으로 신장은 작고 외곽에서 3점슛 능력이 강하면서 커트인이나 드라이브인 이런 공격을 구사하는 정예림, 그리고 상대적으로 키가 더 크고 사실 포인트 가드는 하라면 할 수는 있지만 실제 본 적은 없고 골밑에서 스텝으로도 슛을 만들어 던질 능력이 되는, 그리고 3점슛 능력은 통산 18%, 지난 시즌 26%. 박소희를 3번으로 놓고 박소희하고 정예림 둘 중에 누가 안쪽에서 힘을 발휘하는 선수냐? 박소희. 둘 중에 누가 더 외곽에서 힘을 발휘하는 선수냐? 정예림. 둘 중에 누가 포인트 가드를 본 적 있냐? 정예림. 정예림 선수는 대표팀에서는 그렇게 주전 선수는 아니었어요. 이때 멤버가 너무 쟁쟁하더라고요. 연령별 대표를 쭉 계속 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대표팀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고소연도 있는데 물론 고소연이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완전한 포인트 가드는 아니고 좀 2번 버릇이 좀 들긴 했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빨리 적응시킬 수 있거든요. 실제 포인트 가드를 봤던 선수들을 놔두고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이게 박소희 선수한테는 더 좋은 건가? 그래, 당장은 3번은 김정은 선수가 잘할 거예요. 근데 김정은 선수가 이제는 좀 발이 힘들 때가 됐죠. 그럼 잘 띄워줄 수 있는 3번이 필요한데 그거는 박소희 아닐까 하는 거죠. 박진영 선수가 잘해줄 수도 있죠. 그러면 해결이 나죠. 근데 박진영이 풀타임 뛸 건가? 공수가 바뀌면 일단 먼저 치고 나가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때가 공격기가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1번 운영은 아시아컵도 두 선수가 둘 다 이걸 못해요. 정예림도 있고 박소희도 있고 김하나 선수도 잘 달리고 엄서희 선수도 잘 달리고 진한, 양인영 다 잘 달려요. 달리라고 그러고 던져주면 그냥 해결이 나요. 근데 그런 농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진짜 하나은행이 뻔한 농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프코스트 바스켓밖에 할 수 없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에이스한테 공 넘기는 거밖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 계속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 에이스들이 센터야. 일단 먼저 주력이 되는 팀이에요. 먼저 다 달려나가고 그게 아니면 풀코트 프레스 못해요. 주력 되니까 풀코트 프레스를 할 엄두를 내는 거예요. 실제 많이 성공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일단 뛰어나가고 바꿔준 선수 많잖아. 계속 뛰어도 선수 다 뒀다 뭐 할 거예요? 발효시켜서 치즈 만들 거예요? 다 뛰게 해요. 그냥 뛰고 속공 막혔다 그러면 그때 양인영 선수든 진한 선수든 하이로 올라와. 왜? 거기서 공 잡아도 공격할 능력 되니까 주고 그럼 하이에 수비 몰리면 반대쪽에서 커팅 따고 스트롱 사이드에서는 윙이랑 코너로 빠져요. 그럼 3점 찬스 자동으로 날 거예요. 이런 농구를 하면 지금 삼성이 되게 강력하게 맞는데 삼성이 배혜윤 선수도 비시즌에 내내 제할만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몸 상태들이 괜찮은 것 같지는 않아요. BNK를 보면 BNK가 멤버 몇몇은 세 보이죠. 근데 여기도 뎁스가 되게 약해요. 장기전에 취약해요. 나머지는 다 우리랑도 솔직히 말하면 바보짓은 안 할 거니까 플레이오프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셋 다 플레이오프 갈 전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1번에 대한 미련만 버리면 챔피언 먹는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